우리 지역 미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뚜르뚜 갤러리입니다. 네, 미술에 대해 쉽게 다가가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시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평론가님, 네. 오늘은 어떤 전시인가요? 네, 젊은 작가 중에 그래도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신미경 작가의 작품전, 비누 조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고요. 바로 그 신미경 작가의 작품전을 돌아볼까 합니다. 네. 신미경 작가 하면은 긴 시간 동안 비누 조각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작가. 네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사실 비누 조각 작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하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무슨 뭐 청자, 백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명청 시대의 그 청자나 뭐 이런 도자루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너스상, 이런 거를 정말 비누로 네. 만들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네. 그런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런 비누 작품은 출품이 안 됐고요. 새로운 신작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비누 작품과 지금 신작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더 뜻깊은 전시네요. 네. 네. 새로운 도전을 펼친 신미경 작가의 개인전과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어디예요? 저기가 그 마포구 성미산로에 있는 CR 콜렉티브라는 실험적인 전시 공간인데요. 그 CR 콜렉티브는 우리 왜 CR 있잖아요. 예. 한글로 CR. 예. 네, 그 CR을 의미하고요. 아하. 네, 그 평화운동가였죠. 그 함석헌 선생의 CR 사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어허.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과거의 신미경 작가님의 작업은 정확하게 그 사실적인 그림이었어요. 작업이었어요. 근데 오늘 선보이는 작품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작품입니다. 가끔 두 분이 딱 앉는 모습이 참 뭔가 느끼게 있네. 그래서 작품 내에서는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다 점과 선과 면, 색, 이 네 가지 조형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재료도 독특하네요. 네, 이게 그래서 오래된 뭐 폼페이 벽화라든가 네. 예. 이런 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대상이나 그 현상에 대해서 추출하는 관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 관념을 조형으로, 그림으로, 작품으로 표출하는 것이 추상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미경 작가님께서는 자기가 느끼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그 관념을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가 바로 점선면 색인데 그걸로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세대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유물을 비누라는 재료로 재해석해요. 저게 예전에 했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보이지 않는 작품이고요. 전혀 달라요. 이게 비누예요? 네, 비누예요. 방금 저 동상 같은 게요? 비누예요. 네. 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우리 교정된 신미경 이미지에서 작가님이에요. 그런 것 스스로 좀 깨보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이번 전시를 꾸몄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굉장히 신선해. 예. 네. 영국에서 비누조각으로 주로 활동을 20여 년간 활동하시면서 또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영국 왕립 조각가 협회 고문으로도 계시는데 예정된 변화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변화를 꾀하셨나요? 사실 비누로 작업을 한 게 한 2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누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재료로 작업을 할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던 일이었고요. 그러나 그것을
시그니처로서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떠한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제가 연구했던 부분이었고요. 어떠한 다른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이미 세계적인 작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 네. 일종의 부담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작업을 이제 작년에 런던이 코비드 때문에 록다운이 돼서 혼자서 이제 작업실에 계속 머물어야 되는 와중에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재료를 연구해 가면서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그리고 너무 새로워서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부터 저항감이 있거나 그걸 떠나서 저로부터 저 스스로에게 이게 제 작업처럼 스스로 안 느껴질 어떤 위험, 그런 등등의 것들이 저를 막 괴롭히면서 의심도 하고 막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용기를 내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항상 작가로서 느꼈던 거는 이게 변해서 생기는 위험도 있는데 안 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와중에 계속 오래전부터 새로운 작업으로 변신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아, 이미 그 겉으로는 묘 작가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작가한테는 영광스러운 호칭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네. 그것이 프레임이 돼서 발전하지 못하는, 안주하게 되는 족쇄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신미경 작가님은 이번 전시를 그것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걸로 명성을 얻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무독성 재료라는 거였어요. 조각적인 재료가 무독성이 잘 저런 없고 또 재료 또 처음 독성이 봐요. 있는 재료로 그래요? 만들어졌을 네, 경우에 친환경 그 무독성 어떤 문제가 재료인데요. 제작하는 그 조각 작가에게도 작품이나 뭐 굉장히 회화 이제 작품을 할 때 우리가 쓰는 해악을 안료나 끼치지만 또 재료들은 재료가 대부분 가는 화학 곳에 머물러야 요소가 많이 되는 들어가 있어서 관객들에게도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문제가 게 있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스모나이트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 레진은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그런 게 봤던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무공해라는 장점이 있어서 네, 내가 그런 조각 활동을 하는데, 작품 활동을 하는데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선택한 재료가 제스모나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제목은 저렇게 추상에 대하여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시면 다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색깔로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네모난 면에 이제 선이 하나 지나가는, 네. 그 다음에 동그란 작품. 네. 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기본적인 작업 앞에 와 있는 조형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널빤지를 구겨놓은 듯한 그렇죠. 저게 그리고 신기하네요. 뭔가 네. 조각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 펫타이어 같은 페라틴 데다가 요소도 제스모나이트를 부은 굉장히 다음에 독특한 작품이에요. 걷어내고 작가님, 그것을 이 다시 작품은 그라인더로 갈아요. 어떤 작품일까요? 그럼 평평해지는 거죠. 네, 이 작업은요. 이번에 abstract matters에서 보여지는 작업들이 대부분 다 벽에 걸려 있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작품에서 멀어지기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재료에서 멀어지고 그다음에 조각적인 어떤 중력을 받는 어떤 작업들에서 중력을 받지 않는 벽에 걸리는 형태로 이번에는 그 형식을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어떤 유물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이렇게 레퍼런스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 이제 추상이라는 어떤 것이 떠오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상회와 어떤 추상성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보여졌던 어떤 뭐 오래된 성벽에 있는 흔적이라든지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게 됐던 결과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뭐랄까 그러니까 과거의 작품들은 막 아까 김하상 보셨잖아요. 그게 사실 그 어떤 권력이라든가 박제된 역사적 산물들, 근데 그거를 이제 비누라는 소재를 통해서 리얼리티하게 묘사를 했다면 지금의 작업은 전혀 그런 구상성은 보이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작업, 네, 이렇게 아주 크게 변했어요. 조소 네. 캐스팅 작업 그런 작업이 복합적으로 다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성질의 작업을 유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저는 태생적인 조각가여서 이것이 평면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뭐 캔버스에 이렇게 일루전으로 그려지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것이 기존의 어떤 조각이 가지는 형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납작하고 벽에 걸리는 조각이라고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추상 표현주의나 추상적인 회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미지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과정도 그렇고 직접 작품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조각적인 행위에서 나온 결과물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말은 무슨 그러니까 말이냐면 이게 보여지는 일상과 지금 그 이미지는 시간의 흔적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나갈 수 행위가 있지만 들어간 이게 표현주의적인 굉장히 즉흥적으로 뭔가 관념적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선과 작가의 그 최소화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추상성을 색채가 보이지만 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 만들 때는 깎고 다듬고 붓고 그러네요. 갈가내는 바로 그런 조각적 행위가 없진 않다. 네, 그래서 보이는 건 회화지만 하는 것은 조각적 행위다. 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최고 참. 네. 조금 난해하네. 네. 이 네. 작가의 작품과 인터뷰를 보니까 참 작가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네. 맞아요. 또 새로운 도전으로 작품이 임한 게 느끼는 집니다. 네, 네. 근데 특히 방금 만나봤던 작품은 그 참 화려하잖아요, 그죠? 네. 화려하면서도 뭔가 좀 역동적인 느낌이 가득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각인데도 벽에 걸려 있는 게 참 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작가는 납작한 조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회화적인 조각, 조각적인 회화 이렇게 보는데 작가는 콕 집어서 납작한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납작하기 위해서 뭐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막 네네네. 그런 작업이 그렇죠. 있었다. 예. 네. 중세 시대의 낙서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고요, 이분이요. 네, 신미경 작가님은 재료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내가 표현하기 위한 역사적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 질감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또는 내 방식대로 재해석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시대상까지도 다 알아야만 네. 그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연구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러네요. 작가예요. 예. 네. 지금부터 더 보시면 그 연구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더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특이하네요. 네, 저게 그 벽에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역사성, 네. 그것을 또 작가의 우연성, 그러니까 그 재료를 부으면 결코 작가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두 개가 교합된 그 결과물인데요. 저걸 평면으로 다 가른 거예요. 네, 이번 작업들에서도 여전히 어떤 시간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지된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찰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재료는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어떤 맥락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 그 기존의 작업은 확실히 뭐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비누 작업은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새로운 재료로 하는 작업은 또 그만큼 시행착오와 네네.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행착오는 많지 않았으나 이제 어떠한 애로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금속성들이 많이 다루어지는데요. 금속을 이제 부식시키는 것들은 사실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부식을 시켜놓고 또 한 이틀 지나 보면은 제가 예측할 수 없었던 다른 방식으로 부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앞으로 더 부식을 시켜서 나갈 것인지 뒤로 후퇴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편은 제가 그 과거의 작업에서 작품을 반정 정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화장실에 가던 풍화가 되던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어떤 그런 과정을 열어놓는 그런 태도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스모카가 정말 특별하네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작품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과거의 작업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지금 작업은 말 그대로 추상이라 어떤 관념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독해가 좀 따라줘야만 원형 작품들은 좀 이해가 또 수월한 앞서 본 편입니다. 작업들과 독해력이 다른 딸려서. 느낌인데요. 공부해야죠. 별자리를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색상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작가님만의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에 보여지는 작품들이요. 보여지기에는 그냥 페인팅들처럼 보여지지만 페인팅이 실제로는 아니네요? 굉장히 조각적인 페인팅이 방식에서 아니네요. 만들어진 조각이네요. 거라서 네, 어떤 이제 그 판에다가 제스모나이트라는 이렇게 액체에다가 거꾸로 캐스팅돼서 다양한 걸 나온 섞어요. 작업이에요. 섞고. 그래서 네, 금속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섞어서 거의 틀에다 완성될 붓습니다. 때까지 그러네요. 표현의 네, 그러면은 성과가 없는 그 틀 상태의 자체가 작업이 울퉁불퉁하게 이루어지고요. 완전히 뺑뺑하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플랫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디자인하거나 싹 갈아내면 어떤 그런 원래 벗던 표현이 우연에 나오는 의해서 거고요. 만들어진 한편은 선과 어느 색이 이상은 또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는 예측해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한 거죠. 자, 그런 것이 그거 섞여 있는데요. 진짜 사실은 해볼 그런 만- 어떤 작업 네. 흡사 도자기를 굽는 그런 느낌이요. 네, 불의 네.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작업을 할 때 그거를 100% 그러니까 저런 그 컨트롤한다기보다는 흙 뿌리는 어느 것은 정도는 작가가 흙 뿌리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저게 원형 그대로 조각처럼 살아나고 있으니 매우 신기하기도 한 작품이죠. 그 전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은 네. 사실 가시적 영역권에 많이 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의식의 영역으로 많이 옮겨왔고요. 이제 그 미적 태도라는 게 이제 신미경 작가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 네. 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 제스모나이트라고 하는 이 재료를 네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실 것인지,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뭐 제가 올해 이제 11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세라믹으로 하는 세라믹 미술관 개인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그 네덜란드에 있는 레지던시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정말 진짜 세라믹 재료로 된 작품을 이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미술관의 커미션 작업이 있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 비누로 된 작업 프로젝트가 또 있고요. 너무 그래서 멋있다. 앞으로는 네. 사실은 하고 다 하시고. 좀 더 다양한 재료들과 또 내용을 가지고 계속 좀 더 확장적인 작업을 해볼 세계적인 작가의 예정이에요.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재료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내 작품이 발표됐을 때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철학도 명료해야만 예. 큰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 때문에 더 깊게 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은 이해를 했어요, 덕분에.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 작가가 성장하는 데 과정이 있어서 멈춰 있거나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히트곡이 하나 나오면 네. 그것만을 원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을 할 수 없는 사실 요소가 되기도 해요. 아, 맞아요. 네,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자유롭게 많은 것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비누 작품은 네. 그러면 야외 전시 안 하나요? 했습니다. 비 오면 실제로 어떡해요? 이제 그 풍화되잖아요. 네. 뭐 물에 묻어가 녹아내리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역사성?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떤 네. 것은 망각되고 어떤 것은 또 남죠. 그럼 나중에 그 비누 작업은 뼈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흐르는 풍화되는 시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네, 그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전시를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 야외에서도 하기도 했고요. 그것조차도 네. 역사적인 예술로 그냥 남겨놓겠다. 시간과 함께. 그렇습니다. 놔주지. 그럼. 멋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잘 봤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신미경 작가인데요. 작업을 하면서 그 열린 결말을 기대하며 작업을 했다 하니까 정말 작품에서 그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렴풋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빨래 비누가 준비물이었었어요. 맞아요. 조각하라고 해가지고 아, 맞네요. 그걸 했던 기억이 나죠. 네. 근데 저희는 그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손이 발발 떨리는데 네. 이 모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다 그렇겠지만 조각으로 만든 작품들도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작업 과정을 네.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미경 작가가요. 네. 저런 비누 조각을 하게 된 계기가 방금 말씀하신 그거였습니다. 학교 때 준비물로 갖고 와라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영국 유학 갔을 때 우린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네. 비누로 조각을 해봤더니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 그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바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유, 야, 네. 추상화라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추상 미술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참 네. 어려운데 작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조금은 제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념을 그 표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정신세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시각 이미지도 구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작가나 어떤 그런 도서나 조금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하면 우리 이해람 작가님 말씀처럼 조금 더 수월하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번 전시회도 영상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시는 지난 5월 달에 막을 내렸고요. 우리나라 전시들은 짧으면 4, 5일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길어도 한두 달을 넘어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신미경 작가는 좋은 작품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때라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뚜르드 갤러리 오늘은 새로운 재료로 조각 작품을 선보인 신미경 작가 개인전을 만나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